음, 제가 이번 주에 아마 촬영을 못 할 겁니다. 목요일까지 제가 오전 일정이 굉장히 바빠서 아마 금요일 날 새벽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아마 토요일 날 새벽 정도 혹은 토요일 날 오후 낮에 아마 촬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어제도 새벽에 4시 반에 나갔다가 늦게 오는 바람에 피곤해서 오늘 아침에 못 일어났고, 일단 오늘 봐야 될 거는 미국 시장 3대 지수가 상당히 많이 올랐죠. 2% 넘게 올랐는데 아시아장은 좀 약세를 보였었는데, 주가지수 보면 여기 보시면 이게 일봉으로 지금 쌍바닥을 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강도가 내려오는 강도보다는 위로 튀는 강도가 좀씩 세지고 있는데, 뭐 뉴스 보도는 안 보겠습니다. 연방 연준의 이사 분들 중에서 이제 금리 인상 속도를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그게 이제 시장에서 밀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말씀드리면 주봉으로도 지금 쌍바닥을 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금리 인상 속도가 떨어질 거라고 하는 게 시장에 조금씩 팽배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이 또 다른 이슈가 없다면 이 방향으로 또 한동안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런 상황이 좀 안타까운 건 여기서 추세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사실은 이렇게 내려오지 않고 여기서 CPI 지수가 또 내려가는 걸로 봐서 위쪽으로 더 올라가는 그런 패턴을 보였다면 훨씬 더 좋았을 거예요. 그러면 일정 부분 더 올라간 다음에 여기서 이제 다 털고 나왔으면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 CPI 지수가 좀 높게 나오는 지표가 나오면서 아래쪽으로 계속 밀려서 이게 이제 상승 강도를 보이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뭐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런데 그렇게 큰 폭으로 올라가진 않을 가능성이 저는 지금으로서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3, 4분기까지는 기업 실적이 괜찮았는데 4, 4분기도 과연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물론 지금 실적 시즌이 내년, 그러니까 11월 한 중반 되면 끝날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금리 지표 가지고 또 난리를 치겠죠.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일정 부분은 그냥 눈치 보기 정도에서 상승 강도가 끝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이게 새로운 사이클을 만든 거나 뭐 이런 생각, 혹은 어디죠? 어느 은행, BOA인가? 어느 은행 은행장께서 아직 소비자들이 소비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잘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했다가는 뒤통수를 된탕 맞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조심한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잠시만요. 지금 미국 소비가 좋기는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걸 볼까요? 이게 여러 가지가 섞여져 있는 차트인데 전부 다 인플레이션을 적용한 리얼 차트고요. 그리고 잠시만요. 글자가 안 보이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개인 소득, 그 다음에 요거는 지출, 그 다음에 요거는 가처분 소득이고요. 이거는 1인당 가처분 소득입니다. 이건 전체 가처분 소득이고. 그래서 최근 동향을 보면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최근 1년 동향은.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잘 보세요. 이 빨간 거 있죠? 이거 빨간 거. 개인의 개인 소비 지출은 아직 그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 더 많은 금액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거 이제 퍼센테이지가 아니고 이거 금액이거든요. 더 많은 금액을 유지하고 있는데, 문제는 실질 금액 자체가 전년 동기 대비로 보면 이게 밑에 있어요. 증가세가 아니고 용시 깎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이 쓰기는 하는데 전년 대비 실질 소득은 줄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이거 어디서 충당해서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이느냐? 여기 보시면 이게 미국 저축률이거든요. 저축률이 코로나 팬데믹 구제금 때문에 급등했다가 지금 밑으로 다시 내려와서 바닥으로 붙었습니다. 지금 과거 추세에 바닥 국면까지 내려온 상황이고요. 이거는 미국의 그 개인 저축 금액이에요. 근데 이것도 이제 구제금 때 급등했다가 얘네들 다 갖다 쓰고 이제 바닥을 치고 더 이상 이제 안 깎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득이 안 올라가니까 인플레이션 압력이 작동하는 것을 커버해야 되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 금액이 리얼 소비 지출이 더 많은, 뭐 예를 들면 외식을 한 번 더 나갔다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 외식 비용 자체가 올랐기 때문에 한 번 나간 거에 금액이 더 붙어서 이 금액을 쓰도록 됐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어느 쪽인지는 지금 분석하기가 좀 그렇고, 다만 소득이 못 따라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축된 금액들을 다 뽑아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건 이게 이건 저축 좀 전에 보신 거고 얘가 크레딧 카드거든요. 소비자 대출 중에 크레딧 카드하고 다른 리볼빙. 그러니까 얘네들 리볼빙은 여러 가지 쓰는데 뭐 예를 들면 주택 담보 대출 관련된 것도 리볼빙이 쓰거든요. 근데 보시면 계속 빚이 계속 추세를 올리고 있어요. 뭐 이 추세를 놓고 보면 항상 얘네들은 써대는 게 일이기 때문에 이 추세를 계속 올라가지만 이제 중요한 건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건 좋은데 이걸 견딜 수 있는 애들이 계속 견딜 수 있느냐 이거죠. 그 소비자들이. 여기 보시면 이게 상업은행의 소비자 대출 연체율이거든요. 연체율인데 지금 보시면 작년도 3분기부터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체율이. 내려오던 게 작년도 3분기부터 상승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 역시 신용카드 연체율을 보면 작년도 3분기부터 연체율이 들려 올라가고 이거는 4분기부터 들려 올라가기 시작했네요. 들려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이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요. 지금 연체율 올라가는 속도가. 그러니까 카드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딱 카드 관련돼서 신용을 팍팍팍 긋고 많이 쓰는 건 좋은데 문제는 그게 소득을 못 따라가서 저축을 빼먹고 그게 안 돼가지고 신용카드까지 가고 있는데 그게 연체율을 올리고 있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연체율이 늘어나는 이런 패턴을 보인다는 거는 안 좋은 거죠. 다만 그나마 그 대출 파트 쪽에서 이거 개인 소비자 대출에 대한 그 기준이거든요. 대출을 강화하느냐 안 강화하느냐 이 부분인데 대출이 그렇게 심각하게 강화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중립에서 강화로 좀 넘어왔어요. 이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도 지금 느슨하게 신용카드거든요. 신용카드 관련해서도 기준이 느슨하게 유지하고 있다가 지금 강화 쪽으로 올라가고 있어서 추세적으로는 얘를 위로 올라갈 것 같아요. 금리도 계속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여력 자금들이 막 줄게 돼 있고 그러면 미국의 전체가 다 이렇게 연체를 일으키는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한계 쪽에 몰려있는 사람들이 연체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한계 쪽에 몰려있는 사람이 계속 금리가 높은 상황을 유지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버티다 다시 연체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경기 사이클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레이 달리오의 그 경제는 어떻게 순환하는가, 뭐 이걸 보면은 신용 팽창과 수축의 얘기를 계속 하는데 금리가 상당히 많이 오르면 그 차익 금리는 강제적이기 때문에 못 버티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이제 늘어나면서 점진적으로 경기가 수축하는 국면을 가는 건데 그걸 커버할 수 있는 무엇이 지금 존재하느냐? 제 생각에는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다가 멈추는 거는 괜찮은 이슈이긴 하지만 그게 경기 사이클을 또다시 활력 있게 돌려서 새로운 경기 사이클을 만들지는 못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는 금리 인플레이션이나 금리에 대한 부분은 잠잠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경제 지표 쪽에서 고용이라든가 소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악화되는 과정들을 보이면서 주식시장이 스물스물 흘러내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뭐 지난번에 봤던 뭐 영국의 감사 조치로 인한 금융시장 충격 이런 게 또 다른 어떤 이슈에 의해서 금융시장이 세차게 충격을 받으면서 위로는 못 올라가고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그게 이제 그 충격이 세면 우리가 봤던 저점을 뚫고 아랫방향으로 더 내려가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현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걸 먼저 볼까요? 이게 무디스에 나오는 데이터인데요. 미국의 그 사업자 대출 파산 숫자거든요. 얘는 숫자고 얘는 전월 대비 증감률입니다. 근데 얘가 분기당 나오기 때문에 이제 얘가 계속 사업자 그 파산 규모는 점점 줄고 있었는데 2022년 올해 2분기부터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무디스 데이터인데 요거는 개인이에요. 개인 파산 숫자인데 얘도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었는데 최근 늘어들면서 전월 대비 증가했어요. 이거는 분기당이기 때문에 좀 더 최근 걸 보면 이거거든요. 이게 지금 여기 개인 파산이 뭐 이렇게 나눠져 있지는 않아. 여기 있네. 개인 파산 여기 있네요. 이게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 차트를 먼저 볼까요? 이 전체 파산. 그러니까 비즈니스하고 개인 전체 파산을 놓고 보면 여기 8월부터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높아졌습니다. 요게 이 두 가지가 지금 2022년 요게 8월이고 요게 9월이거든요. 작년보다 높죠. 지금 더 많은 숫자가 파산했다는 뜻입니다. 요거는 이제 사업 관련된 대출인데 얘는 올해 4월달 뭐 이렇게 하면서 작년 패턴대로 바뀌어서 사업자들의 파산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결과적으로 이 기준 금액을 강화하는 쪽을 보여드렸는데 그거 다시 한번 볼까요? 이건데 지난번에 그 기업들 요거는 대기업 중기업 요거는 소기업
미국의 이 기업들에 대한 그 대출 심사 기준이 굉장히 강화가 많이 됐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요 부분이 은행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렇게 파산 숫자들이 늘어나는 비즈니스 쪽에 그런 걸 보면서 이 대출 기준이 상당히 강화가 된 게 우리 이제 눈에 들어오죠. 그리고 개인 쪽도 보면 여긴 좀 개인은 차트로 나오진 않았는데 위에 보면 개인 나오거든요. 여기 보시면 개인 파산 같은 경우에도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했어요. 이 커머셜 상업과 관련된 건 한 16% 증가했고, 그러니까 개인도 지금 파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결과적으로는 개인에 대한 이 심사 기준도 점점 강화될 거예요. 얘도. 그러면 결과적으로 경기 사이클이 신용 팽창이 진행되면서 만들어진다는 생각을 해보면 기업 심사 기준뿐만 아니라 개인 심사 기준까지 강화된다는 얘기는 추가적인 신용 팽창이 어려워진다는 뜻이거든요. 거기다가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상당히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 놓고 보면 대출해줘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지금은 신용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바뀐 거죠. 그러면 더더욱 부실 쪽이 날 가능성이 있는 혹은 부실한 그런 기업이나 가게는 대출을 못 받게 될 거고, 이제 그런 쪽이 이제 파산이나 이런 한계 쪽으로 몰리면서 경기 사이클이 점진적으로 계속 수축 국면으로 떨어질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이렇게 반등하는 건 긍정적인데 이 반등이 계속 추세적으로 올라가면서 전고점을 돌파하고 뭐 쭉쭉쭉 이렇게 올라가겠느냐, 저는 그렇게는 아직까지 생각 안 하고 있고요. 1차 타겟 목표는 결과적으로 여기고, 예를 들면 2차 타겟에서 여기 가겠지만 2차 타겟까지 올라가기는 녹록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표상으로는 지금 그렇게 안 좋아지는 지표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 아직까지 꺾이진 않았지만 미국도 꺾이지 않아서 뭐 서비스 업종이나 이런 게 괜찮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안 좋아질 것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주식시장이 반등을 하게 되면 이 반등이 내가 마이너스 났던 걸 다 뒤집고 플러스로 완전히 터닝하는 반등이겠느냐,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실을 줄이면서 주식을 처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주식을 그러니까 주식 투자 비중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주식을 처분하지 않으면 내년도에 경기 수축 국면에 이 저점을 또 뚫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주식 처분과 동시에 국채를 이제 매집해서 국채 쪽에서 이익을 커버하고 나중에 다시 더 낮은 수준에서 그 주식을 매집하는 이런 전략을 일정 부분 가져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아직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